주님 보시기에도 좋고 우리 살기에도 좋은 삶의 터전은 어떤 곳일까요? 행복을 여는 아침 매주 토요일 일부 주말의 정석 도시 전문가 정석 예로니모 교수와 함께하는 도시의 정석. 이번 대림 개편을 맞아서 토요일 일부에 새롭게 마련한 코너죠. 정석 예로니모 교수님과 함께하는 도시의 정석. 이 정석이 참 설레게 합니다. 이 참된 도시의 정석은 어떤 건지 즐거운 도시 탐험을 나서는 시간인데, 그때 그 시절 작은 마음으로 인기를 누렸던 인기 많은 성당 오빠, 석이 오빠 맞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정석 예로니모 교수님, 예로 오빠와 오늘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빠. 안녕하세요. 쑥스럽습니다. 저는 방금 정말 실제로 정석 하시는데 굉장히 기분 좋은 미소가 확 올라오면서 살짝 등에 소름도 돋고 오늘도 굉장히 설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나저나 감기는 좀 내 몸의 대청소 어떠신지? 끝나갑니다. 다행입니다. 그래요. 예. 뭐 주변 반응은 어떤가요? 지난주 방송에. 지난주에 제 친구 서윤석 안젤로 딸 결혼 축하 방송을 했더니 그랬죠. 방송 끝나고 바로 전화가 왔어요. 오. 아는 형님이 내가 직접 못 가는데 축의금 대신 좀 전달 좀 해라. 이런. 그리고 우리 친구 안젤로가 예. 그날은 이제 너무 경황이 없어서 방송을 못 들었는데 나중에 이제 녹음 그 파일을 다시 듣기를 다시 듣고는 너무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친구들 중에 토요일 날 아침에는 이 당근 낮잠을 자야 되는데 그렇죠. 8시 본방사수 힘들다며 다시 듣게 해달라고 막 요구가 많이 있네요. 네, 그렇군요. 저희 뭐 행복을 여는 아침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코너들, 특히 도시의 정석 중심으로 코너만이라도 다시 듣기가 되게 이것저것 네. 공유를 할 수 있게 저희가 준비를 잘 해야겠습니다. 어쨌든 또 기분 좋은 고맙습니다. 변화와 성장이 있으면 좋겠고요. 예. 우리나라 또 해외 도시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네. 예. 뭐 첫째 소식은 덴마크로 가네요. 예, 덴마크에서 아주 신나는 소식이에요. 따뜻한 소식. 덴마크에서 거리를 청소하는 청소부들을 도시 관리인으로 부르기로 했대요. 도시 관리인이요? 네. 그러니까 청소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이름에서 이제는 도시를 관리하는 분.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냥 단순히 거리 청소만 하는 게 아니라 거리의 안전이라든지 혹시 뭐가 문제가 없는지까지 이렇게 샅샅이 살피는 역할. 더 중요한 건 이렇게 이름이 바뀌면 그 당사자분들의 자존심, 자긍심도 달라질 거예요. 네,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통해서 또는 누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칭찬을 해주면 고래도 춤추는 것 같아요. 우리 서울시도 이렇게 용어를 많이 지금 바꾸고 있어요. 어떤 것들을? 뭐 과거에는 조선족 이렇게 불렀던 거를 중국 동포로 부르고, 그리고 거리에서 그 가게를 하는 그 노점상들을 거리 가게. 이 노점상은 때로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노점상들이 밤늦게까지 거리를 지켜주는 거리 지킴 역할도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우리 도시에 다양한 직업, 다양한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 한 분 한 분들을 존중해드리고 또 역할을 이렇게 의미를 부여해드리고 이런 것들이 덴마크에서 날라온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래요. 이 반가운 소식이 우리나라에도 좀 퍼지면 좋겠고 네. 그 시작을 또 제가 할 수도 있으니까 그 10층부터 시작해서 저희 빌딩의 1층부터 다 청소해 주시는 선생님들 계시거든요. 그렇죠. 네. 반갑게 인사를 제가 드리는데 관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하면서 10층 관리인 9층 관리 선생님 이렇게 저도 예. 좀 부르면서 반갑게 인사를 해야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로 오면 예. 그 지난주 중반에 속보가 하나 왔어요. 예. 신도시 관련해서. 네. 예. 신도시를 이제 국토부가 이제 3기째 되죠, 벌써 발표를 했어요. 남양주, 하남, 인천, 계양, 과천에 약 12만 호를 건설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예. 이게 이제 신도시를 짓는 명분이 주택 공급 또는 이제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런 명분으로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더는 수도권에 신도시를 짓지 말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너무 많다. 예, 왜 그러냐면 지금 대한민국 인구의 거의 절반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도시를 또 좀 우리 국토를 이렇게 한 몸 생명으로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따로따로가 아니라 이렇게 이어져 있는 우리 몸처럼 네네. 우리 몸이 머리와 가슴과 배, 팔다리가 다 이어진 한 몸이죠. 그 비유를 하면 뭐 예전에 유행했던 만화 중에 주먹동자라고 있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한쪽 주먹만 계속 운동하고 단련해서 한쪽 주먹만 쓰게 되면 네. 나머지 균형이 몸은 깨질 수 균형이 있죠, 깨지고 그죠? 망가지게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 국토를 이렇게 한 몸 생명으로 본다면 그리고 사람에 비유한다면 지금은 머리는 너무 커지고 예. 과열, 터지기 직전인데 우리 손끝 발끝은 피가 돌지 않아서 이제 괴사 직전인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대단히 불균형 상태죠. 이런 상태에 수도권에 이렇게 10만 호, 20만 호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면 거기는 불티나듯 팔리고 채워질 거예요. 네. 근데 거기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 지방은 다시 또 피게 되죠. 지금 신생아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서 우리나라가 이제 원래 예측은 2031년에 인구 감소로 이제 접어들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지금 추세라면은 그게 한 10년 정도 당겨질 수 있을 거라고 지금 봐요. 네.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인구가 급격하게 준다는 얘기예요. 인구가 줄게 되면 이제는 지방 소멸이 눈앞에 현실로 다가오는 지방 거죠. 자체가 아예 없어지는. 그렇죠. 마을이 이제 비게 되고 작은 도시들은 더 이상 도시로서 기능을 할 수 없는 네. 이런 상황에서 자꾸 수도권에 이렇게 공급을 한다는 거는 문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수도권에 주택을 공급하면 집값이 잡힐 것이다.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없으니까 공급이 부족하니까 공급해야 된다. 이런 이런 견해의 기초에서 신도시를 공급하는데. 근데 반면에 네. 오히려 집값이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랬죠. 판교의 경우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판교는 이제 강남을 대체할 정도의 강남 가까운 신도시를 이제 건설했던 건데 네. 그 판교 신도시 개발 발표 당시에 강남의 평균 아파트 값은 3.3제곱미터당 우리 한 평당 800만 원대였는데 네. 불과 한 3, 4년 지난 뒤에 이게 1,600만 원으로 뜁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판교를 분양하기 시작했던 2006년에는 2,000만 원이 넘고 그리고 입주가 시작된 2009년에는 2,500만 원. 네. 지금 강남 집값은 평균으로 약 4천에서 5천 정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강남 집값이 계속 올라가는 이 상황하고 예. 신도시 공급하고 저는 이렇게 서로 비례관계 그러니까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강남 집값 문제는 단순히 수요 공급 문제가 아니고 예. 매우 복잡한 정치적, 사회적 그 문제들이 이렇게 얽혀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언제 따로 한번 기회를 갖고 이 강남 집값 문제를 좀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갑자기 채널 오신 분은 부동산 라디오 아니냐 생각도 가지지 않을까 싶은데 근본적인 도시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도시 안에서 균형을 잡고 이 사람 몸이 건강하게 살아가듯이 도시도 살아가야 할 텐데 나중에 정말 키워드로 다뤄서 한 번 정도 얘기를 나누면 좋겠고요. 네. 자, 이렇게 국내 뉴스 간단하게 나눴고 저희 코너 속의 코너죠. 전국 동네 자랑으로 이어갈게요. 전국 동네자랑. 굉장히 무럼차게 해주십니다. 동네자랑 해주셨어요. 아, 그래요. 이 시간 전국 아니 앱으론 전 세계 어디든 함께할 수 있죠. 여러분 사는 곳 어디에 어떤 곳일까요? 우리 행복가족들의 우리 동네 우리 도시자랑 함께합니다. 전국 동네자랑. 자, 오늘은 동네 자랑 전에 교수님께 인사가 먼저 왔는데 그거부터 소개할게요. 0802님, 정석 교수님 반갑네요. 북경에서부터 알고 지냈던 분입니다. 정베드로의 딸이에요. 아, 우리 저 정우택 베드로 형님 따님이시네요. 반가워요. 네, 그래요. 네. 반갑습니다. 뭐 중국이니까 네. 니하오, 뭐 짜오짜오, 뭐 하우지오 부지엔라. 아, 역시 무슨 뜻이죠? 오랜만에. 역시 정말 짱입니다. 짱짱. 뒷번호 4077님이에요. 고향에 이렇게 아름다운 곳도 있습니다. 교수님.
하순의 세량지인데요. 네. 그 CNN 선정 가볼 만한 곳이기도 하고요. 저수지, 연못, 호수 정말 아름다운 곳인데 예전에 농업 용수로 사용했던 곳이 지금은 무릉도원이 돼서 관광 명소가 됐고요. 네. 사계절 모두 다른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옛날 저수지가 아마 굉장한 명소가 된 것 같아요. 예. 실제로 우리나라 구석구석 정말 아름다운 곳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꼭 외국에 나가야만 멋진 풍경을 보는 게 아니고 예. 그래서 기회 닿는 대로 지방 여행 또는 섬 여행 이렇게 시골 구석구석 좀 걸어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앞서 말한 국내 소식에서 이제 얘기했던 그 균형 잡힌 발전이 되려면 지방 여행도 우리가 많이 다니고 그걸 네. 찾아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동 분당에서 신앙생활하시는 김민석 바오로님이에요. 제가 살고 있는 경기도 남양주시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고장이며 의정부교구 마제성지, 다산 유적지, 남한강 자전거길, 능내역 쉼터 역할도 하는 이 길이 있습니다. 교수님 자랑하셨어요. 남양주시는 정말 보물을 많이 가진 도시예요. 예. 광릉 수목원도 남양주에 있죠. 아, 그렇죠. 영화 촬영소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북한강 남한강이 만나는 두물머리 거기에 이제 그 마제성지 다산 유적지가 있죠. 네. 지난 가을에 저희 그 서울 11지구 에미 가족들이 메리지 인카운터. 메리지 엔카운터 에미 가족들이 이곳에서 가족 대회를 했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풍경인지 그 중에서도 또 제 옆에 있던 헬레나의 아름다운 풍경이 활용점정이었죠. 예, 그러셨군요. 네. 지금 자리를 박차고 저는 나가고 싶을 정도의 오글거림이지만 지난주에는 딸 봐보시더니 오늘은 또 아내 봐보시네요. 아유, 정말 금슬 좋습니다. 메시지 2개 모아서 소개하면요. 네. 그 지난주에 자전거 하고 난 다음에 얘기해요. 도놀이 BAP님, 예전에 남편과 아들이 마라톤 연습한다고 뛰고 있으면 저는 자전거를 타고 천천히 따라가곤 했었는데 집 앞에 자전거 도로 언제 또 내려가서 타볼까요? 흐흐 하셨고 네. 발렌티나님은 대전에 계시네요. 대중교통 노선이 효율적이지 않아서 다들 승용차를 이용하는데 자전거 도로가 이어져 있긴 한데 도로가 아닌 천변도로라서요. 여가로 타긴 좋지만 대중교통으로는 아직 힘듭니다, 교수님. 예. 대전은 정말 큰 도시죠. 이런 그 큰 도시들은 정말 교통이 대중교통 위주로 바뀌어야 돼요. 예. 그런데 뭐 이런데 이제 물론 시에서 대중교통을 좀 더 유리하고 편리하게 바꾸려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예. 우리 시민들이 기왕이면 대중교통 또는 녹색교통을 더 이렇게 자주 이용하려고 하는 그 노력도 함께 두 손바닥이 마주치는 것처럼 네. 우리 시민들도 좀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네. 뭐 저랑 교수님이 따릉이 VIP인 그럼요. 것처럼 네. 대전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다슈. 그렇죠. 타슈. 네. 좀 자전거 좀 타슈. 예. 그렇죠. 예. 세종시에는 어울링. 어울링. 예. 그런 그 지방에 있는 그런 자전거들 우리가 먼저 찾아서 잘 탔으면 좋겠고요. 1298님이네요. 얼마 전에 서울을 벗어나 외곽으로 이사했는데 공기가 너무 좋아요. 편두통이 사라졌습니다. 네. 서울에 다 있고 지방에는 없는 것처럼 우리 생각하는데 예. 서울에 절대 없는 게 지방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대도시에는 없지만 소도시에 또는 시골에 있는 게 있죠. 아마 이렇게 편두통이 사라질 만큼 이 맑은 공기 있는 곳으로 가신 거 축하드립니다. 네, 그래요. 오늘은 뭐 지방 특집 느낌도 있어요. 그렇죠? 네. 9108님이에요. 하우스푸어로 매달 아파트 대출이자 갚느라 허덕이다가 처분하고 살림을 확 줄여서 작은 연립으로 이사했습니다. 이자의 늪에서 헤어나니까 천국이 따로 없네요. 잘하셨습니다. 요즘 트렌드 중에 하나가 협소주택이죠. 협소주택. 네, 아주 작은 땅에 작게 공간을 작게 유용하게 짓고 사는 그 양식인데요. 예. 우리 조상님들의 정말 그 지혜가 한옥에 잘 드러나요. 옛날 한옥을 가서 보면 정말 작아요. 네. 그런데 그 작은 방에 상을 펴고 밥을 먹으면 식당이 되고, 그렇죠. 상을 펴고 책을 올려놓고 읽으면은 도서관이 되고, 그러네요. 또 거기에 상을 접고 이불을 깔면 또 침실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 조상님들은 작은 공간을 그때그때 다양하게 쓸 줄 아시는 거죠. 그래서 공간을 꼭 많이 확보하는 것보다는 작은 공간을 알차게 쓰는 그 아마 맛을
느끼신 것 같아요. 9109님. 네, 넓은 공간을 가지려고 노력하기보다 갖고 있는 공간을 활용하라. 네. 이거는 새로운 걸 많이 지으려고 하기보다 지금 갖고 있는 도시를 재생하자라는 그렇죠. 교수님의 얘기랑도 맥이 다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전국 동네 자랑 우리 도시의 정석 교수님과 살짝 훑어봤고요. 자, 한 통에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BBC 라디오의 빵으로 듣고 계시죠? 방송 끝날 때까지 빵톡 문자로 우리 동네, 우리 도시자랑 또 우리 미남이신 석이 오빠, 예로 오빠에게 인사해 주시고 궁금한 점 남기시면 좋겠습니다. 성가 한 곡 듣고 본격적인 도시 탐험 들어갈게요. 이메노래 연구회가 부릅니다. 너와 내가 함께 할 때. 너의 가슴 속에 흐르는 사랑의 강물을 따라 너와 내가 함께 할 때 세상은 아름다워 나나나 나나나나 바람의 노래 하늘꽃 뭉게구름 작은 사랑 작은 가슴 가난한 마음이지만 너와 내가 함께 할 때 가득한 기쁨이 있어 너와 나 우리 함께 그대와 함께 너와 나 우리 함께 그대와 함께 손잡고 걸으리 다친 마음 활짝 열고 너의 가슴 속에 흐르는 사랑의 강물 따라 너와 나 우리 함께 그대와 함께 너와 나 우리 함께 그대와 함께 손잡고 걸으리 다친 마음 활짝 열고 너의 가슴 속에 흐르는 사랑의 강물 따라 네, 이메노래 연구회였습니다. 너와 내가 함께 할 때였고요. 우리 도시에 있는 많은 것들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도시의 정석 토요일 일부 코너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시 전문가 정석 예로니모 교수님. 예로 오빠 오늘의 키워드는 뭘까요? 네, 오늘 키워드는 공동체, 영어로 커뮤니티입니다. 공동체, 네. 커뮤니티. 이걸 꼽으신 이유는? 세상에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죠. 음. 나하고 다른 사람들과 살아가게 되는데 네. 우리가 세상에서 타인들과 어떻게 살아갈까 아마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공동체스럽게 사는 길이 있고 예. 또 하나의 방법은 그저 군중처럼 살아가는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동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두 가지 방법. 공동체, 군중으로 살아갈지, 공동체로 살아갈지 예. 생각을 하면서 공동체 주택, 뭐 지역 공동체 이런 게 요즘 뭐 새로운 유행으로 또 떠오르고 그렇죠. 있죠. 공동체 주택 얘기도 하고 마을 공동체이기도 하고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공동체가 좀 불편했던 것 같아요. 시골의 촌락 네. 공동체는 숟가락
몇 개 있는 것까지 다 아니까 또 밤 늦게 이렇게 오다가 뭐 약간 좀 술 취해서 이렇게 비틀거리면 그 다음날 소문이 쫙 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골에 사는 이 공동체적인 삶이 너무나 불편했는데 그래서 네. 이제 사람들은 도시에 와서 이렇게 익명성이라고 하죠. 아무도 나를 알아보주지 않는 그 자유로움. 그런데 지금은 그 자유로움이 너무 이제 그 심해져서. 과해져서 예, 과해져서. 아무도 서로를 모르고 불안하고 그래서 이제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것 같은데 네. 제가 예전에 우리 큰아들하고 이 마니또를 주제로 하는 동영상을 만든 적이 있어요. 마니또요? 네, 아니 네. 마니또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그 성탄 주님 성탄 대축일 전에 네. 성당 안에서도 서로 마니또를 그렇죠. 하거든요. 예, 수호천사 뽑기 이런 거 그렇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기도도 하고 선물도 주고. 네, 마니또를 이렇게 만든 적이 있는데 네. 제가 이제 글을 쓰고 우리 큰아들이 지금 영동중학교에 이제 교사가 됐는데 영상을 만들었어요. 네. 맨 뒤에다가 시킨 사람 정석 예로니모, 만든 사람 정한결 프란치스코 이렇게 썼는데 네. 그때 제가 이렇게 썼던 글 오.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도 글을 한 편 가져오셨군요. 마니또라는 글 우리 정석 예로니모 교수님 읽어주시죠. 네.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군중일 수도 있고 공동체일 수도 있습니다. 군중은 그저 함께 있을 뿐 서로 관계 맺지 않고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공동체는 다릅니다. 서로 잘 알고 관계 맺고 살며 공감하고 공유하며 함께 삽니다. 공동체는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듭니다. 구성원의 하나인 내가 우리 공동체의 주인입니다. 곁에 있어도 아무런 관계없이 살아가는 벌집 속 애벌레처럼 살아갈지 따뜻한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지 그 선택은 나에게 달렸습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마을이, 우리 교회가, 우리 도시가, 우리나라가 따뜻한 공동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내 잎 클로버를 찾으려면 하나하나를 자세히 보아야 합니다. 군중 속에 묻혀 있을 때 보이지 않던 그 하나가 비로소 보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서로를 보아야 합니다. 어린 왕자가 장미를 길들이듯 시인이 꽃의 이름을 불러주듯 우리도 서로를 찬찬히 살펴보고 이름 불러주어야 합니다. 이제부터 나는 그대의 마니또 수호천사가 되어줄게요. 하느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듯 나도 당신을 지켜주겠습니다. 와, 오늘은 예로 오빠가 아니라 예로 천사네요. 듣고 예. 계신 행복 가족들에게 이렇게 천사가 되어 주셨는데 이 구절이 저는 남아요. 네. 그 벌집 속 애벌레처럼 살아갈지 따뜻한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지 그 선택은 나에게 달렸습니다라는 네. 구절도 이게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럼 나부터 봐야겠어요. 네. 어쩌면 공동체의 시작 또 그 가장 기초는 바로 납니다. 네. 내 안의 공동체. 무슨 얘기냐면 제가 고1 때 그 미셸 꽈스트 신부님, 네. 꽈배기가 아니고 꽈스트 신부님이 쓰신 참 삶의 길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참 삶의 길이요. 네네. 그 책에서 이 미셸 신부님은 내 안에 여러 개의 나가 있다. 육체적인 나, 또 감성적인 나, 이성적인 나, 그리고 영성적인 나. 문제는 이렇게 서로 다른 양상을 하고 있는 내가 어떻게 하나를 이룰 건가, 어떻게 공동체를 이룰 건가. 어떤 경우에 어떤 사람들은 군대에서 이렇게 명령하듯이 이렇게 위에서부터 나를 시킨다는 거예요. 예. 육체를 막 이렇게. 근데 그런 공동체는 오래 가지 못한다. 이 서로 다른 모습들을 존중하면서 또 서로의 그 모습들이 드러날 때 드러나게 하는 서로 조화를 이루는 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진정한 정립인, 그러니까 정립인. 가지런해진 사람, 아. 또 자립인, 스스로 이렇게 두 발로 설 수 있는 사람. 그렇지 않으면 분할인이 될 것이다. 그 이야기가 저한테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네. 내 안의 공동체를 잘 이루는 것이 공동체의 첫 번째 우리가 할 일 같아요. 이거 들으니까 그 예전에 시인과 촌장의 곡이었잖아요. 가시나무 내 네.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근데 그 많은 것들을 잘 정립을 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죠. 네. 여기에 이어서 이제 혼자가 아니잖아요. 세상은. 그 창세기 2장 18절을 보면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에게 알맞은 협력자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남자와 아담과 여자가 만나서 이제 가정을 이루죠. 그렇죠. 그래서 예. 부부야말로 이 가정 공동체의
든든한 주춧돌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가 정말 뜨겁게 사랑해서 결혼을 했지만 살다 보니까 어쩜 이렇게 나하고 다를까? 그리고 나하고 다른 상대방을 나에게 이제 맞추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상대방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네. 나도 변하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부부가 서로 다른 거를 확인하는 게 사실은 별 문제 아니에요. 예. 어차피 우리는 다른 존재니까. 그리고 다르다는 건 틀린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해결책은 저는 하나밖에 없다고 봐요. 나하고 다른 배우자의 그 차이점을 인정해 주는 거, 존중해 주고 또 서로 맞추면서 조화를 이루는 거. 네. 제 경우는 저는 굉장히 나하고 다른 내 아내 헬레나와 이렇게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하고 갈등도 많이 하고 포기도 하고 막 이랬어요. 그런데 네. 그 에미 주말이 좋은 계기가 되었죠. 서로 다른 부부가 함께 사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알콩달콩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결혼을 안 했지만 결혼하고 나서라도 교수님은 계속 찾아뵈야겠습니다. 네. 결혼하시면 에미 주말에 꼭 다녀오세요. 네. 기대가 되면서 네. 이렇게 내 공동체부터 시작해서 부부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또 다른 게 자식들 간의 그런 네, 관계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우리 그 가정 안에 정말 이제 부부 못지않게 중요한 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 같아요. 네.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죠. 잘 보면 저마다 보석인 것 같아요. 우리 셋째 아들 세온 야고보가 이제 고3이 되었을 때 벌써 3년 전인데 네. 제가 지금 생각해도 참 멋진 멘트였던 것 같은데 그 대입 준비를 하면서 예. 또 뭐 학원에 이렇게 많이 다니지 않아서 고3이 되니까 많이 초조해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말씀을? 세훈아, 아빠가 보기에 너는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이다. 네가 어느 대학에 가든 그 대학이 너로 인해 빛이 날 거야. 네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어느 대학이든 갈 수 있는 대학에 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정말요? 와, 우리 예로 오빠는 네. 멋진 예로 아빠이기도 하네요. 예. 야, 진짜 함께 살아가는 법 중에 존중을 하고 칭찬을 많이 해주는 것도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우리 세훈 씨는 진짜 좋은 아빠 둔 덕에 근데 자존감이 높아졌을 보면 것 같습니다. 예, 자식들이 정말 다 보석이에요. 우리가 그 발견을 잘 못해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은 너무나 이제 시험 성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시험 문제 조금 시험 성적 좀 나쁘다 하더라도 공부 잘하는 아이들 갖지 못한 정말 보석 같은 그런 재능을 가진 다른 아이들이 재능을 많죠. 그거를 봐줘야 되고 또 아이들이 스스로 그거를 발견하고 크도록 네. 영어로는 let it be라고 하죠. Let it be, 예. let it be. 예. 그걸 우리말로는 냅둬유. 냅둬유. 예,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아이들을 좀 냅두는 게 let it be. 네. 그래서 스스로 살 수 있도록. 근데 요즘에는 너무 과잉이죠. 아이들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려고 부모가 욕심을 내고 하는 게 오히려 아이들을 다치게 하고 네. 때로는 죽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오늘은 충청도로 자주 갑니다. 아까 자전거는 타유였고 네. 타슈였고 아이들은 냅둬유였네요. 자, 이렇게 우리 가정 공동체 건강하게 잘 만들면 이제 마을 공동체로 좀 확대가 되죠. 그럼요. 예. 특히 요즘에 이제 마을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공동주택 말고 공동체 주택이 지금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공동체 주택이요? 그렇죠. 공동주택은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의 그 한 칸을 내가 사거나 또는 빌려서 사는 거죠. 그럴 경우에 내 이웃은 내가 선택할 수 없죠. 네. 그런데 공동체 주택은 처음부터 함께 살 이웃들이 만나요. 그리고 같이 살 집을 땅을 함께 찾고 함께 집을 짓죠. 네. 그리고 그 공동체 주택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서울 그 마포 성미산 마을에 있는 네. 소행주라고 소통이 있어 행복한 주택 줄여서 줄임말 소행주가 1호, 2호, 3호, 4호 늘고 있고 또 하우징 쿱이라고 하는 하우징 쿱. 예, 주택 협동조합에서도 네. 이런 공동체 주택을 서울에 또 뭐 제주에 많이 짓고 있어요. 공동체 주택의 가장 큰 특징은 공유 공간이 많아요. 함께 공유하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2층 전체가 주방이 있고 또는 거실이 있고 그래서 각각 자기 집에 살지만
전화해서 오늘 비도 오는데 김치 전에 막걸리나 한잔 할까요?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2층에 내려와서 같이 식사도 하고. 정겹네요. 그렇죠. 또 뭐 같이 이렇게 물건을 보관할 곳이라든지, 그러니까 필요한 것들을 각각 따로 자기 집안에다 이렇게 담고 사는 게 공동주택이라면 공동체 주택은 많은 거를 공유하는 방식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 제자가 논문을 쓴 적이 있는데 예. 이렇게 공동체 주택을 짓고 사는 것이 공동주택에 비해서 많이 비싼 게 아닐까. 비용이 좀 들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짓는 비용, 구입 비용은 조금 더 듭니다. 왜냐하면 공유 공간이 많고 또 개인 공간도 이렇게 맞춤형으로 설계를 하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곳에 살면서 생활 비용이 많이 절약을 할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같이 결국은 쓰니까. 결국은 비슷해진다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럼 이제 아이를 키우는 것도 같이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럼요. 예. 이 성미산 마을이 이제 마을 공동체로 유명해지게 된 그 출발은 공동 육아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이렇게 어린이집 유치원에 따로 보냈다가 이제 거기에서 이렇게 아이들이 자라는 그 방식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우리가 직접 공동 육아를 어린이집을 직접 만든 거죠. 네. 그렇게 하면서 공동체적인 삶이 점점점 이어진 거죠. 그래서 성미산 학교라고 하는 대안학교를 만들고 네. 초중고 과정에 그리고 성미산 극장도 만들고 아. 그리고 이제 이분들은 뭐 마을 축제도 하고 마을 오케스트라도 있어요. 아 그래요?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도 해요. 아 그렇구나. 성미산 마을 사람들 제일 부러운 거는 하소연 대회. 하소연 대회. 연말이면 하소연 대회를 합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가장 힘든 사람에게 상도 주고. 아 상도 주고. 그러니까 이제 함께 살면서 그런 불편함 또는 어떤 빈정상함 이런 게 있는데 문제는 그거를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네. 저희 가족들도 한번 하소연 대회를 해본 적이 있어요. 재밌습니다. 그렇군요. 네. 누가 상 받으셨어요 그때? 아, 우리 엄마가 아마 제일 우리 아이들 엄마가 헬레나 제일 씨이. 네네네. 아 그래요. 이렇게 공동주택이 아닌 공동체 주택 더 많은 걸 공유하면서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까지 얘기를 해주셨고 이쯤에서 네. 우리 교수님이 앞서서 읽어주신 많이 또 다시 한번 보게 돼요. 네. 우리 가정이, 우리 마을이, 우리 교회가, 우리 도시가, 우리 나라가 따뜻한 공동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라는 구절을 쓰셨는데 네. 이제 그 마을 넘어서 도시, 나라 이렇게 지구촌 더 확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예. 저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여쭙고 싶어요. 도시 공동체, 또 국토 공동체, 지구촌 공동체는 가능할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이 약육강식의 정글로 만들어 버릴지 아니면 약자들도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공동체로 만들지는 어쩌면 우리 선택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조금만 더 이런 공동체적인 삶의 풍요로움 또는 행복 이런 것들을 체감하게 된다면 예. 아마 우리 도시도 공동체스럽게 변할 수 있을 거고 아마 지구촌 가족들도 서로 존중하면서 행복하게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그런 날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그런 즐거운 상상을 좀 하면서 저희가 또 그리스도인이니까 기도로 마음을 모으고 교회도 네. 앞장서야겠죠. 그럼요. 네. 그래서 이번 그 제2차 바티칸 공의회 3억 헌장 기쁨과 희망 87항에 보면 모든 국가들의 전폭적이고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사람들의 생활과 적절한 교육에 필요한 것들을 마련해서 온 인류 공동체와 더불어 나눌 수 있는 방법을 긴급하게 모색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이런 방법들 우리가 또 성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자선, 자비, 베풀 수 있는 방법과 함께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키워드 공동체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무지개 뜬 아침에 주님이 나를 함께 들을게요. 네, 무지개 뜬 아침의 곡이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함께 들었고요. 매주 토요일 아침 도시 전문가 정석 예로니모 교수님과 함께하는 도시의 뭐죠 교수님? 정석. 마무리는 도시의 발견으로 함께하는데요. 그 지난주에 네. 우리 도시 동네 문제 그리고 해결책 찾기 미션 이게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저도 간단하게 생각을 했는데 아침마다 일찍 출근을 하면서 헬스장에 갑니다. 네. 근데 이런 겨울 오늘은 또 절기상 동지잖아요. 그렇죠. 한겨울이 되면 꼭 수도관이 얼어요. 예. 그래서 아침에 오픈한 헬스장에 갔는데 수도관이 얼어서 냉수 샤워를 한 주 동안
아이고, 한 적이 있었는데 예. 지금도 갑자기 손발이 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문제 해결책은 뭐 각자 하는 게 제일 일단은 중요하겠죠. 나부터 시작하는 게. 우리 도시에 정말 그 예방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아, 예. 그러니까 뭐 저희도 그 단독주택에 이제 그 수도관이 겨울에 그 파열되는 터지는 경우들을 많이 겪어요. 그래서 네네. 이제 혼나지 않으려면 미리미리 이렇게 저 헝겊으로도 싸고 이렇게 헬레나님한테.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한다고 맨날 혼나는데 그러니까 닥치고 나서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그러니까 있을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들을 이렇게 좀 챙기고 대비해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또는 우리 도시 차원에서 또는 우리 국가 차원에서 그런 점이 좀 많이 비흡한 것 같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닥치고 나서 네. 야 그제야 막 수습하려고 하고 또 사과하고 그런 장면들이 지난주에 또 있었죠. 예, 예. 예, 이 참 마음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네. 예, 강릉의 그 고3 학생들이 이제 펜션에 갔다 이제 가스 중독으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예, 이 문제를 뭐 이렇게 무슨 체험학습의 문제 또는 학생들을 수능 후에 학교에서 이렇게 풀어준 것을 문제로 보는 거는 저는 동의할 수 없고 예, 학생들은 더군다나 고3 학생들은 어디든지 자기들이 자유롭게 여행도 할 수 있고 그런 거죠. 예. 문제는 왜 이렇게 펜션이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가스가 노출되어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건가. 이 문제를 좀 깊이 들여다보면 저는 안전을 위한 규제 이런 것들을 더 좀 줘야 될 거라고 봐요. 네, 국가가 이제 기업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경제 활동들의 편의를 생각하다 보면 이제 규제를 자꾸 완화해주는 그 흐름들이 보여요. 예, 예를 들면 세월호 때도 그 선박을 몇 년까지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선박의 연령 제한을 풀어주고 예, 그리고 이제 그런 안전에 대한 점검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이런 그 안전에 대한 규제들을 완화해준 이런 것들이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선진국으로 갈수록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서 특히 그 생명을 귀중하게 하기 위해서 규제를 조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좋은 예가 이제 영국의 기업 살인법이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제정이 되었죠. 아, 기업 살인법이요. 이 명칭도 아주 그 원래 명칭은 기업 과실치사 및 기업 살인법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업체에서 근무하는 노동자가 사고로 사망하게 될 경우에 이것은 살인죄에 준해서 처벌하겠다. 이제 이렇게 기업 살인법을 도입하고 난 뒤에 영국의 그런 어떤 산재 사망자 수가 절반으로 줄었어요. 네, 근데 왜 그러냐면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기업 한 해 매출액의 2배 반 정도의 그 벌금을 내야 돼요. 네, 그리고 또 감옥에 갇혀야 되고. 그러니까 그 처벌을 강화하니까 그런 일이 생기면 기업이 이제 망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철저하게 사고가 나지 않도록 대비하는. 그래서 그러니까 기업이 네. 이윤을 창출하고 잘 되는 것보다 네. 사람 생명이나 더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보자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기업이 살인이 되더라도. 네. 그래서 그거를 더 강화하는. 그래서 이 문제 그러니까 우리 국가에 우리 도시에 우리 마을에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는 안전사고 또 생명에 어떤 그 위해를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위험 가능성을 줄이는 게 네. 저는 굉장히 중요한 지금 우리들의 숙제라고 봐요. 네, 그래요. 사고 후에 뒤늦은 대처보다 예방이 더 중요하다. 네. 그리고 어떤 게 중요한지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면서 무엇이 중요한지 어떤 게 중요한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겠다. 네. 그리고 마음 아픈 얘기라서 그 떠난 영혼들의 명복을 빌면서 네. 저희 2부의 샬롬 가톨릭에서는 또 배봉환 부장님이 부장님만의 시선으로 바라볼 테니까 그것도 함께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네. 만날수록 더 멋지신 우리 정석 교수님 기쁜 성탄 되시길 바라면서 Santa Claus is coming to town 듣겠습니다. 주말 아침에 정석, 도시의 정석 예로니모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